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 약사입니다. 제가 이 약사가 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이 약국이나 유튜브, 블로그에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한 게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약사가 보기에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4가지 정도를 조금 추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세상에 이런 일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감기약인 팜피린을 하루 20에서 30병씩 마시고요. 심지어는 이 밥까지 말아 먹습니다. 또 지난 20년 동안 이 판코레스를 7만 병 이상 마신 할아버지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약사가 생각하는 절대 안 했으면 하는 행동 첫 번째, 바로 이 팜피린 판콜의 남용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보고 많은 분들이 흔한 일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약국 현장에 있다 보면요, 생각보다 이 팜피린이나 판콜 등을 오남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판콜, 팜피린은 사실 종합감기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침에 쓰는 성분, 코막힘, 콧물, 해열 진통제에 쓰이는 성분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 성분과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요, 찌뿌둥하고 아픈 것을 조금 덜 해줄 수 있고 피로도 약간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 감기약을 바카스처럼 찾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 그렇게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나는 그동안 쭉 그렇게 살아왔어, 괜찮아, 이렇게 이 감기약을 많이 찾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기약 성분들의 남용들, 이 주의사항 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모르게 혈압을 올릴 수 있다거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심장에 부담이 된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니까 와닿지가 않는 것 뿐이죠. 특히 요즘은 판콜, 팜피린이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되면서 저같이 잔소리하는 약사분들이 점점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자, 팜피린, 판콜 같은 액상 감기약 반드시 남용하지 마십시오. 약사가 생각하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 바로 항생제 남용입니다. 혹시 항생제 오남용은 이 테러만큼 위험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영국 정부의 의료 책임자였던 이 다임 셀리교스가 BBC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사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경고는 예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의약분업 후에 이 항생제 남용이 많이 줄었지만 가벼운 상처든 감기든 콧물이 누렇게 되든 아프면 항생제부터 찾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감기는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지 이 박테리아가 주가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먹는다,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앞뒤가 안 맞을 겁니다. 감기에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1차 선택 약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콧물이 노랗다고 또 가래가 낀다고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생제를 꼭 먹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2차 감염으로 세균 감염이 동반된 경우도 있지만요, 동반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항생제를 먹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면역력에 의해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이겨낼 수 있죠. 물론 꼭 필요한 경우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질병에 항생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먹다 남은 항생제를 서랍 속에 꼭꼭 숨겨놨다가 임의대로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생제는 항생제마다 쓰임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증상이 비슷하다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나눠 먹는 이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한 번 처방받은 항생제는요, 처방일만큼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특히 감기에 먹는 세파게나 페니실린계 항생제는요, 최소한 7일 정도는 꼭 지켜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임의대로 한 3, 4일 먹고 증상이 다 좋아졌으니까 끊는다면 오히려 이게 항생제 내성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자, 항생제 먹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항생제는 장내에서 유익균도 역시 같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드실 때는 평소 유산균을 좀 더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 해드렸으니까 이 먹는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약사가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하는 행동 3번째, 바로 어르신들이 우유를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TV를 틀면요, 우유가 완전식품이다,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나오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유는 피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유에 들어있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유에 칼슘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호르몬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특히 우유에는 성호르몬이라든지 또 성장 호르몬들이 들어있는데요. IGF-1, 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것은 우리가 세포를 성장하고 분할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요, 성장기가 필요한 청소년기에 많이 올라갔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우유를 마시게 되면 남성과 여성에게서 혈중 IGF-1 농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에 우유를 매일 마셔서요, 혈중 IGF-1 농도가 올라가고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 무한히 성장하는 세포, 즉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암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 연구들을 보면요, 우유가 호르몬성 암인 전립선암과 유방암에 특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암이라는 게 결국 성장 호르몬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또 이런 우유에 대한 호르몬성 논란은요, 아직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르신들은 우유는 매일 마시기보다는 가끔 기호식품으로 드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제 생각 여기 영상에 좀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약사로서 요것만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거 바로 단짠입니다. 말 그대로 단 음식을 먹고 짠 음식을 먹고 또 단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 신조어인데요, 달고 짠 것이 참 우리 입맛에는 맛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옆에서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로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 식습관입니다. 단맛을 나타내는 당과 이 짠맛을 나타내는 나트륨, 둘 다 적당량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을 보면 이미 당과 나트륨은 포화 상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넘쳐나는 당들은요, 비만해지고 또 염증을 잘 생기게도 만들고 당뇨가 올 수 있고, 짠 음식은 역시 고혈압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단짠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는요, 관절염뿐 아니라 당뇨나 암 환자들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현대의 다양한 만성질환들은 이런 달고 짠 음식들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달고 짠 것들을 즐겨 드시지 마십시오. 이러한 식습관만 고치시더라도요, 여러분은 지금 앓고 있는 다양한 질환이나 다양한 불편한 증상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널 못 믿겠다 라고 한다면 단 한 달만이라도 당류를 줄여보시고 흡수가 느리고 더딘 이 저항성 전분이 많은 탄수화물, 이 당류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싱겁게 드셔보십시오. 한 달만 철저히 지키시더라도 달라지는 여러분의 몸을 느끼실 겁니다. 요즘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모두 쉽고 편하게 건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지름길이 없고 천천히 매우 더디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약도 영양제도 아닌 이 먹거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약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은 한순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해서 꼭 실천해서 습관화시켜 보십시오.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